한국에서 새 인생 시작해요. 파리에서 가장 차가운 승무원으로 유명했던 그녀가 갑자기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3일 있었을 뿐인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어요. 하지만 에어프랑스 승무원 라운지에서 유독 조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샤를 안나가 앉아있는 자리였죠. 또 한국이래요, 언니. 신입 승무원 클레어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비행 스케줄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케이팝이랑 김치 나라잖아요. 정말 기대돼요. 샤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행 매뉴얼을 넘겼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클레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경유지야. 하룻밤 자고 나오면 끝이지. 클레어의 얼굴에서 순간 설렘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로봇 아니에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샤를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어요. 철의 여왕. 10년 동안 세계 30개국을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어떤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거든요. 샤를의 여권에는 각국의 도장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떤 나라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항이 똑같았고 모든 호텔이 비슷했죠. 기내 준비를 하던 중 라운지 TV에서 한국 영화가 나왔어요. 바닷가에서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대단하지 않아요? 아카데미상도 받았잖아요. 부기장이 감탄했어요. 샤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감정의 기복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었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수석 승무원 실비가 다가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샤를, 너 정말 어떤 나라에도 설렌 적 없어? 공항은 다 똑같아요. 활주로, 면세점, 출입국 심사대. 10년 동안 본 게 그것뿐이에요. 샤를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사무적이었어요. 실비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샤를은 비상구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들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죠. 16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샤를은 가방에서 러시아 고전 소설을 꺼냈습니다. 현실의 사람들보다 책 속 인물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기내에서 1등석 승객 하나가 까다로운 요구를 했어요. 와인을 바꿔주세요. 이건 너무 시큼해요. 샤를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손님.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규정에 따른 서비스일 뿐 진심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죠. 승객이 떠난 후 클레어가 속삭였어요. 언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냥 일이니까. 샤를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감정은 업무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갈 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입니다. 샤를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어요.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시작되는 거였죠. 호텔 체크인, 샤워, 잠 체크아웃, 다시 비행기. 그녀의 인생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도는 수화물 같았어요. 똑같은 패턴의 무한 반복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도시였어요. 샤를에게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경유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샤를의 여권에 찍힐 30번째 도장이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자리 잡을 나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철의 여왕의 차가운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며 덜컹거렸어요. 샤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죠.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 샤를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거대한 건물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하늘처럼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났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여기가 작은 나라의 공항이라니. 샤들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철의 여왕이 쉽게 놀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클레어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기 봐요. 안내 로봇이에요.
정말로 은색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파리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샤를은 평소처럼 무관심한 척했어요. 하지만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미묘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자동 수화물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뭔가 다르네. 샤를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옮기는데 말이에요.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한국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 아침 출발입니다. 샤를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언제나처럼 사무적인 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완벽한 불어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샤를 안나 씨. 환영합니다. 샤를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더구나 불어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국제선 승무원 정보를 미리 받아봅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걸 환영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30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개별적인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저 넥스트라는 말과 함께 도장만 쾅 찍어줬는데요. 샤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흔들렸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깨끗한 건 기본이었고 세면대 위에는 무료 핸드크림까지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샤들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부를 거의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샤를의 걸음이 멈췄어요. 뭐야, 이게? 청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샤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청소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정중히 인사를 나누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흔들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프랑스였다면 아마 모두 앞다퉈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샤를이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철의 여왕이 드디어 녹기 시작하는구나. 클레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다가왔어요. 불어로 말하더군요. 짐을 실어드릴까?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샤를이 반사적으로 거절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비스가 제 일이에요. 그 순간 샤를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의도라도 있는 건가?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역시 그냥 경유지일 뿐이야. 샤를이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의 여왕의 단단한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요. 샤를은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어요. 방은 평소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죠. 클레어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언니, 나가볼래요? 명동이라는 곳이 쇼핑 천국이래요.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샤를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같이 갈까? 클레어가 깜짝 놀라 박수를 쳤어요. 진짜 철의 여왕이 녹았나 봐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건가요? 명동이요. 클레어가 대답했죠. 그러자 직원이 지도를 꺼내더니 불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역에서 내리시고 여기서 환승하시면 돼요. 샤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또 불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샤를의 가슴 속에서 뭔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클레어는 연신호하며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갔죠.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샤를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갑자기 불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다시 불어였어요. 게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까지 추천해줬습니다. 샤를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삼겹살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우리가 외국인이란 걸 알아차리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프랑스에서는 외국인에게 프랑스어 못 알아들으면 나가라는 식의 태도가 흔한데 말이죠. 고기가 나오자 직원이 옆에서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클레어가 상추를 가리켰어요. 쌈이라고 해요. 이렇게 고기랑 같이 싸서 먹는 거예요. 직원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웃었어요. 샤들은 어색하게 따라해봤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여기서는 항상 식사가 이렇게 친절한가요? 샤를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손님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랐어요. 계산할 때는 외국인 할인까지 해줬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샤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거리로 나와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옆 가게 직원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저희 가게 우산이에요. 나중에 아무데나 두고 가셔도 돼요. 샤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보증금이라도. 여기는 한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의 여왕의 단단한 마음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어요. 우산을 받고 걸으면서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그러게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경계하게 되네요. 걷다가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는 거였죠. 그것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저기 봐요. 또 해요. 클레어가 가리켰어요. 프랑스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샤를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작은 배려들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걸까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 역에서 임산부가 탔는데 즉시 여러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모른 척하는데 말이죠. 샤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크게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차가운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옆 침대에서 클레어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인데 벌써 아쉬워요. 또 오고 싶어요. 샤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번 넘게 비행기를 타봤지만 떠나기 아쉬운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샤를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파리 지하철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고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죠. 그런데 제 옆에 한 한국인이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눈을 떴을 때 샤를의 얼굴에 뭔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철의 여왕의 얼굴에 흐르는 따뜻한 눈물. 이건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을 때 서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출국일이었지만 샤를은 이상하게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30개국을 다녀봤지만 떠나기 싫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리행 비행기의 엔진 결함이 발견되어 2일 지연됩니다. 샤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클레어는 오히려 기뻐했지만요. 정말요? 그럼 더 구경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샤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어프랑스 한국 지부 르네 디부아 지부장이었습니다. 샤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엔진 부품 교체로 2일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젠장.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나? 절대 현지 문화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 승무원의 전문성을 잃지 말고. 전화가 끊어진 후 샤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르네는 언제나 비용과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무료로 시내 투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정말인가요? 클레어가 눈을 반짝였어요. 네.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배려였어요. 샤를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투어버스에서 가이드가 불어로 서울을 설명해줬어요.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불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프랑스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배웠어요. 여러분 나라가 좋거든요. 그 순간 샤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들을 위해 언어까지 배웠다니. 작은 떡볶이 가게에 들렀을 때였어요. 매운 음식에 얼굴이 빨개진 클레어를 본 아주머니가 즉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은 처음에 많이 매워해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는 덜 매운 떡볶이를 새로 만들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샤를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해서요. 한국 기억 좋게 가져가세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샤를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이 아니야. 진심이야.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가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답니다. 샤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통을 겪었기에 더 따뜻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그들의 프랑스어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유창한 불어로 말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한국 전쟁 때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샤를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그때 프랑스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제가 프랑스 분들을 도울 차례예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찻집으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1950년대 프랑스군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샤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역사가 개인의 삶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낀 건. 찻집을 나올 때 할아버지가 작은 선물을 건네셨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시면 이걸 보고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전통 부채였어요.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르네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잖아. 프랑스식 전문성을 유지해. 지부장님, 진정한 전문성이 뭘까요? 샤를이 처음으로 반문했어요. 규정대로 하는 거지 뭐가 더 있나?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전문성인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르네의 한숨이 들렸어요. 너도 결국 감정에 휘둘렸구나. 전화가 끊어진 후 샤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철의 여왕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규정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지만 샤를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샤를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정말로 한국을 떠나는 거였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클레어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아쉬워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샤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택시가 급정거했어요.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택시기사가 소리쳤어요. 샤를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차에서 뛰어내려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호흡도 멈춰 있었죠. 심정지였어요. 샤를의 머릿속에 항공사 응급처치 교육이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배웠지만 실제로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을 가슴에 올리고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계속 눌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왔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은 교통을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담요를 가져와 덮어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았어요. 샤를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그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성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살아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샤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남성이 샤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절 살려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함께 갔을 때 남성의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20대로 보이는 딸이 샤를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샤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규정보다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비스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죠. 그때 샤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르네였습니다. 샤를, 너 지금 뭐하고 있나? 한국 뉴스에 나왔다고 본사에서 연락 왔어. 생명을 구했어요. 샤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 아, 그거. 본사에서 크게 칭찬하더군. 프랑스의 명예를 높였다고. 르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샤를, 내가 틀렸나 봐. 진정한 서비스는 규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식 마음 서비스를 포함하겠어. 너한테 배워야겠군. 샤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침내 르네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천사 승무원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구조받은 남성의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이걸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명예 시민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샤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한국인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어요. 언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샤를은 가방에서 할아버지가 준 부채를 꺼냈어요.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샤를은 다짐했어요. 이제 파리로 돌아가 이 따뜻함을 전할 거야. 진짜 서비스가 뭔지 보여줄 거야. 철의 여왕은 사라졌어요. 대신 마음의 여왕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선물해준 가장 소중한 것은 관광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샤를 안나의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